당신이 화성의 붉은 모래 위에 선다면 가장 먼저 깨닫는 건 이곳이 얼마나 조용한가입니다. 공기는 너무 옅어 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고 하늘은 한낮에도 붉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황량한 행성을 살아있는 세계로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왔습니다. 붉은 사막을 푸른 들판으로, 죽은 행성을 숨쉬는 행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테라포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면으로 묻습니다. 인류는 정말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의 화성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안팎. 적도의 한낮엔 잠깐 영상으로 오르지만 밤이 오면 다시 깊은 냉기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대기는 거의 전부 이산화탄소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화성 표면의 기압은 지구의 약 0.6%. 우리가 사는 대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기압에서는 보호복 없이 나서는 순간 당신의 몸속 수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은 있습니다. 다만 극관의 얼음과 땅속 깊은 곳에 갇힌 채 액체로는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한때 강이 흐르고 호수가 고였던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금보다 따뜻하고 훨씬 두꺼운 대기를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는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답은 화성이 잃어버린 하나의 방패에 있습니다. 약 40억 년 전 식어버린 핵과 함께 화성의 전 지구적 자기장이 꺼졌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자 태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입자의 바람이 대기를 조금씩 우주로 벗겨냈습니다.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은 화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풍의 대기를 빼앗기고 있음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화성을 다시 데우고 대기를 다시 두껍게 만드는 것. 이 거대한 상상은 1970년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막연한 꿈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대한 거울을 궤도에 띄워 햇빛을 극지방 한 점으로 모으는 것. 그 열로 극관의 얼음을 녹이면 그 속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풀려나옵니다. 둘째, 화성의 흙을 더 어둡게 덮어 햇빛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만드는 것. 셋째, 강력한 온실가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대기 속에 흩뿌리는 것. 이산화탄소가 풀려날수록 온실 효과는 강해지고 더워진 행성은 다시 더 많은 가스를 토해냅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단 데우기 시작하면 화성이 스스로 더워질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더 과감한 제안도 있습니다. 얼음 소행성이나 해성을 화성으로 끌어와 물과 가스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 상상 속의 화성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옅은 구름이 끼고 극관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우리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데울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숨 쉴 만큼의 공기를 만들 재료가 화성에 정말 있을까요? 2018년 나사의 지원을 받은 한 연구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합산했습니다. 극관과 흙먼지, 암석 속에 갇힌 것까지 전부.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가스를 전부 풀어내도 필요한 양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 끌어낼 수 있는 가스를 다 모아도 인간이 보호복 없이 숨 쉴 대기를 만들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지금의 기술로는 화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산소는 수십억 년에 걸쳐 미생물과 식물이 한 호흡씩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화성을 그만큼의 산소로 채우는 일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득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는 여전히 자기장이 없습니다. 설령 대기를 두껍게 만든다 해도 태양풍은 다시 그것을 천천히 벗겨내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침식은 수억 년에 걸쳐 느리게 일어나기에 당장의 장벽이라기보다 먼 미래의 숙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앞에 인공 자기장 방패를 세우자는 대담한 발상까지 내놓았습니다. 태양과 화성 사이 한 지점에 자기장 장치를 두어 행성 전체를 감싸자는 것이죠. 아직은 구상 단계의 가설입니다. 벽은 그뿐이 아닙니다. 화성의 흙에는 인체에 해로운 과염소 산염이 섞여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도 자기장도 없으니 표면에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인간을 위협합니다. 중력은 지구의 약 38%. 그 약한 중력이 인간의 몸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화성 전체를 푸른 지구로 바꾸는 꿈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엔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한결 현실적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행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투명한 돔 안에 공기를 채우고 작물을 기르며 그 안에서 작은 지구를 빚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 테라포밍은 거대한 행성 개조보다 훨씬 가깝고 또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목표입니다. 어쩌면 화성은 한꺼번에 푸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리 정원에서부터 천천히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인류는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행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꾸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전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지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행성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면 이미 살아 숨쉬는 지구는 얼마나 귀한 기적인지요. 화성을 푸르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어쩌면 지구를 푸르게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붉은 행성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기다립니다. 도전할 만큼 가깝고 정복하기엔 아직 먼 그곳에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처음 다른 세계의 흙을 밟는 그날의 이야기를 우주의 끝까지 함께